자, 다음 소식은요. 톱10이 5위로 꼽은 내용. 자,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두해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인터뷰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먼저 서혜순 씨의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제가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오해들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자, 이 서혜순 씨의 말을 들어보면 영화 김광석 감독이자 기자인 이상호 씨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토론하고 있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최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망 당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혜순 씨가 자살이라면서 주장했던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혜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20년 동안 취재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서혜순 씨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드네요. 서혜순 씨 그리고 이상호 씨 두 분이 지금 서로 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글쎄요.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서혜순 씨와 이상호 씨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혜순 씨의 반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건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영화가 개봉하고 네. 서혜순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수순입니다. 네. 결국은 서혜순 씨하고 이상호 감독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마 그래야 끝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상호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일단 본인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이제 서혜순 씨와 관련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저도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인터뷰 내용은 그렇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을 입증하자면 서혜순 씨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물론 네.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민사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그것이 사실이 아니려 드러나면 그러면 서혜순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법적 대응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상호 감독은 그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법원까지 갈지를 지켜봐야 되겠으나 네. 어쨌든 이 사건의 끝은 양쪽이 지금 타협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 타격을 받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알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자, 김광석 씨의 사망 그리고 딸 서연 양의 사망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상호 씨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오랜 기간 취재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서혜순 씨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상호 씨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상호 씨 그분에 대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그분이 언론인이 맞는지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같이 생방송으로 들었었는데 전 국민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정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억울함을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한 건지 진짜 제작할까요? 오늘은 보니까 서혜순 씨가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용어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 그렇죠. 회복 이런 용어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상호 감독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준비한 마음에 가지고 온 아주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영화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거나 향후에 법적인 소송 포함해서 어떤 책임을 묻겠다. 그 네. 의지는 분명히 오늘 표출을 했습니다. 네. 사건의 실체는 이제 경찰의 수사를 또 통해서 또 검찰의 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 봤을 때 저는 서혜순 씨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상호 감독의 지금까지 얘기는 다 주변의 증언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주변 정황들인 거죠. 네. 하지만 사실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경찰 수사를 놓고 봤을 때는 많은
다 그러니까 법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탓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해순 씨가 굉장히 법적 조언을 더 듣고 그냥 자신감이 넘쳐서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요, 시종일관 이 시댁과 관련된 질문에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수백억 원의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아주 억울하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식구라는 분들이 서연이를 한 번도 돌보지 않고 학비도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서연이 목을 유산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강남에 아파트, 빌딩 없습니다. 해외 부동산 없어요. 저작권 98년도에 500만 원 1년에 나왔고 그 이후로 뭐 7, 8년간은 거의 5, 600, 7, 800밖에 안 나왔어요. 1년에 한 달도 아니고요. 지금 아가중 서연이가 잘못됐다고 조카 돈을 뭐 달라는 거고 뭐 제 돈도 다 내놓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초기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왜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고 다른 얘기들이 지금 더 부각이 된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은 가장 관심 있는 거 김광석 씨 죽음에 쌓여있는 미스테리, 그다음에 서연 양의 죽음.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서해순 씨가 그 서연이의 죽음을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주변과 알리지 않고 법원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이 붙을 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소송 사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재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호 감독과 서해순 씨의 어떤 싸움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밝혀질 수 없는 것들, 김광석 씨의 죽음, 서연 양의 죽음, 여기에 대해서 각종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은 아직까지 팩트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해순 씨하고 이상호 씨와의 어떤 다툼도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신이 아닌데. 그렇죠.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종합해서 판단하건데 저는 서해순 씨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재명 차장이랑 지금 똑같은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예측을 하셨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차장도 언급을 했듯이 경찰과에서 공식적 수사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뒤집을 만한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예전에 수사했던 그것이 사실로서 판단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러면 이상호 감독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상호 감독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뿐이 없어요. 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무죄가 되면 두 가지거든요. 공익적인 차원. 이거는 내가 김광석 팬들과 이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거다. 하나. 둘째는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변에 여러 번 취재해서 나로서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을 입증해 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상호 씨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해순 씨, 이 소송이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되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김광석 씨와 인연을 아예 끊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가까운 친구분들한테 서연이가 잘못됐다라고 알리지 못한 점은 너무 제가 불찰이 많았고, 또 어떤 그런 사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제가 보는 그 인연을 끊고 싶어요. 저는 저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랑 결혼하고 그럴 것도 없을 거고. 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김광석 씨와 인연을 끊고 싶다. 글쎄요, 이 상황이 그만큼 힘들어서 저랬을까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서해순 씨로서는 이제 어떤 서류상의 이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미 그건 다 김광석 씨가 이미 사망을 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나는 김광석 씨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해서 나 서해순의 인생을 살고 싶다. 김광석 씨와 나를 같이 결부시켜서 어떤 취재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나는 정말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뭐 네. 실제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단절을 할 것인지 네. 두고 봐요. 지금 뭐 대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 같은 데에 있는 그 기념품 파는 이런 부분도 이제 서해순 씨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해순 씨의 저런 언급을 그런 어떤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뭐 실제로 모든 걸 단절하는 데까지 갈지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톱10이 5위로 꼽은 내용. 자,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두해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인터뷰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먼저 서해순 씨의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제가 뭐 이런 거짓 시스템은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오해들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20년간 뭐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이상호 네. 아마 그래야 끝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상호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일단 본인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이제 서해순 씨와 관련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저도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인터뷰 내용은 그렇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을 입증이 되면 서해순 씨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물론 네.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민사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그것이 사실이 아니로 드러나면 그러면 서해순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법적 대응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상호 감독은 그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법원까지 갈지를 지켜봐야 되겠으나 네. 어쨌든 이 사건의 거로 해서 서해순 씨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드네요. 서해순 씨 그리고 이상호 씨 두 분이 지금 서로 법적인 대응을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글쎄요.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양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서해순 씨와 이상호 씨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순 그렇죠. 씨의 반격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건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영화가 개봉하고 네. 서해순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수순입니다. 네. 결국은 서해순 씨하고 이상호 감독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양쪽이 지금 타협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 타격을 받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알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자, 김광석 씨의 사망 그리고 딸 서현 양의 사망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이상호 씨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오랜 기간 취재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상호 씨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상호 씨 그분에 대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그분이 언론인이 맞는지 제가 직접 제작을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자, 이 서해순 씨의 말을 들어보면 영화 김광석 감독이자 기자인 이상호 씨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토론하고 있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최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망 당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해순 씨가 자살이라면서 주장했던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해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20년 동안 취재된 팩트를 근거